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을 보는 건 어떤 예측을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다만 전반적인 흐름이 어떤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과거의 패턴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기 위한 거죠. 예전 영상에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전업 투자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어느 분이 추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차트를 보는 건 어떤 예측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확대 해석을 하는 거다. 또 차트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시경제라든지 또 다른 지표들, 금리 정책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면서 이걸 본인만의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하시는 분들마다 보는 관점이 또 다 다릅니다. 전업 투자자라고 해서 다 같은 관점을 갖는 건 아닙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표들이 다 다릅니다. 어느 분들은 뭐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느 분들은 좀 길게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업 투자자인데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 확정적으로 일반화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전반적인 어떠한 기준치를 좀 가져보자. 감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특히 초보들.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비트코인 움직임이 어떠했고 등락의 폭이 어떠했는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싼가? 이렇게 어느 정도 감은 가져볼 수 있잖아요. 함께 상황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제 가장 긴 극도의 공포 기간에 있습니다. 이건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공포와 탐욕 지수를 자주 보죠. 요겁니다, 요거. 제가 잠깐 사라지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포와 탐욕 지수가 1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익스트림 피어. 익스트림 피어는 극도의 공포. 오늘이 15고 어제는 18, 그리고 지난주에는 20. 지난달은 7이었습니다. 7. 역대 최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극도의 공포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여있죠, 이렇게. 과거를 돌아봐도 이렇게 낮은 적이 거의 없는데, 잠깐 이렇게 내려간 적은 몇 번 있지만 몰려있는 부분, 지속적인 공포가 유지되는 구간이 거의 없는데, 여기가 2018년 말입니다. 그때 비트코인이 3,000달러 갔을 때, 그리고 여기가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내려갔었죠. 공포가 심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작년에는 공포가 좀 몰려있긴 하지만 그렇게 낮진 않죠. 약간 요 부분에 많이 몰려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최저인데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지속된 공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로 파악할 때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극도의 공포에 달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지금 2만 달러 정도인데 3만 달러를 먼저 갈까? 아니면 10,000달러를 먼저 갈까?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2만 달러인데 3만 달러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뭐 떨어지더라도 3만 달러를 먼저 갈까요? 아니면 올라가더라도 10,000달러를 찍고 올라갈까? 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60%가 10,000달러를! 와, 사람들이 진짜로 공포를 느끼고 있나 봐요. 60%가 14,000달러도 아니고 10,000달러를 찍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더 내려가든지 일단은 10,000달러 간다, 이걸 예상을 하고 있다. 이건 좀 너무나 부정적이 아닌가. 이렇게 다수가 주장하고 있을 때, 다수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때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을 예를 들어보자면 작년 4월에 하염없이 올라가니까 이제 드디어 10만 달러 가나보다 하고 그냥 다들 상승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유포리아라고도 하죠. 막 너도 나도 동네 사람들 다 달려들어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 1억 원 간다 막 이러면서 다 뛰어들었어요, 그때. 그런데 다수의 예상과는 다르게 탁 5월 달에 부처 빔을 맞고 꺼져버렸죠. 그리고 또 하염없이 꺼질 줄만 알았는데 작년에
28,000달러 막 왔다 갔다 할 때 이제는 2만 달러 가고 만 얼마까지도 간다라고 이제 또 외치고 있을 때 또 반대로 또 올라가고 10월 달에 6만 가니까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는 전고 뚫고 하염없이 1억 원 간다. 라고 모두들 외쳤잖아요.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다수의 예상대로 되지 않고, 결국 거기서 뭐, 갈 듯 하다가 6만 9천 정도까지 갔었나요? 그리고는 그냥 가다 뚝 떨어지고, 하염없이 떨어져만 가고, 결국은 여기까지 와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다수가 주장하는 대로 안 될 확률이 더 많다. 이걸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객관적인 자료들 한번 보자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시장에 지금 참여도는 어떨까? 이게 비트코인 액티브 주소라는 건 현재 거래가 되고 비트코인을 보내거나 받거나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는 주소를 개수를 세보니까 이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 모두 다 달려들어서 사고팔고를 하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많죠. 하지만 가격이 쭉 빠지면 이거 하고 다 던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존버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가격이 또 이렇게 올라가면 다들 또 뛰어들어서 이렇게 움직임이 많고 그러다가 또 가격이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다들 지금은 존버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는 건 비트코인을 0.01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의 개수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이 오렌지 색깔 라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쭉 빠졌는데도 지갑의 개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0.01개 이상 보유한 지갑.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버는 할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붙들고는 있다. 그리고 참여도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비트코인 가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건 파이사이클 탑 지표, 탑을 나타내는 최고점을 나타내는 지표. 파이사이클이라면 많이 들어본 지표 아닌가요? 이게 작년 4월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지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생방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의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해서 최고점이 어딜까를 예측하는 그런 차트인데요. 이렇게 오렌지 색깔 보이시죠? 오렌지 색깔 이동평균선이 초록 색깔을 상방으로 교차할 때 그때가 최고점이었습니다. 2013년에 2번 이렇게 교차를 했고 그리고 2017년에 오렌지 색깔이 초록 색깔을 싹 교차를 하죠. 여기 이때가 또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여기 4월쯤에 오렌지 색깔 라인이 딱 교차를 합니다. 근데 완전히 이렇게 뚫고 교차하는 건 아니고 겹쳤다가 다시 내려오긴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야 이거 만났으니까 최고점 아니에요? 하고 생방에서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걸 최고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반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너무 조금 올랐으니까 한참 더 올라가야지. 예전처럼 이 정도 올라가지고 최고점이라니 우리들이 기대했던 그런 예상했던 가격이 아니니까 이건 아니겠지. 그리고 아직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거 그냥 이거 무시하세요 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왜 그랬냐면 이 지표가 만들어진 게 2019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딱딱 맞잖아요. 이걸 미리 다 맞출 수는 없는 거고 2019년에 이런 지표를 만들면서 예전 최고점과 맞물리는 이렇게 이 교차하는 지점이 맞물리게 이 이동평균선 수치를 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치와 딱딱 맞춰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그 과거에 반복되었던 그 패턴으로 쭉 연결을 했더니 이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버린 거예요. 뭐 정확하게 맞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이걸. 지금 지나고 와서 보니까 이 정도면 뭐 거의 최고점이었다. 사실 더 위로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여기 4월만큼 그렇게 폭발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가격은 높이 올라갔지만 작년 10월, 11월이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때는 화제가 되고 모든 사람이 뛰어든 건 바로 1월부터 시작해서 쭉쭉 연결되는 4월까지입니다. 이때 막 모든 사람들이 막 뛰어드는 비트코인 막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기회 놓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너도 나도 뛰어들었던 그 순간이 바로 작년 3, 4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위기랑은 이 파이사이클 4월 이때가 좀 더 비슷하지 않나. 제가 너무 그때 이걸 무시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좀 아까운 생각도 들어요. 제가 좀 더 겸손했었으면 여기에 좀 귀를 기울였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그건 결과론적인 거고 파이사이클 한번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상승장이 또 크게 연결이 된다면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지표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조합해서 객관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니까 여기에만 집중해서 이걸 토대로 뭔가 결정을 내리시면 절대 안 되고 자 어쨌든 이런 파이사이클 탑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이걸 트레이딩 뷰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파이사이클 탑 여러분들도 트레이딩 뷰에서 지표 누르시고 파이사이클 검색하시면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파이사이클 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파이사이클 바텀도 있을까요? 바닥 지표도 있습니다. 바닥을 알려주는 또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파이사이클 바텀 인디케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이 지표입니다. 아까 그 파이사이클 탑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이 수치만 조금 바꿔서 인풋만 바꿔서 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닥이 어디일까? 역시 바텀 인디케이터도 교차했을 때 최저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걸 조절하면서 맞춘 거니까. 자, 여기 보면 2015년에 최저점 찍었을 때 교차를 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마찬가지로 2018년 최저점을 찍었을 때 또 교차. 그런데 2022년에 교차를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게 바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교차를 했습니다. 드디어. 여기 바텀 인디케이터 여기 가리키고 있죠. 여기 이번 주. 그런데 사실 이번 주가 최저점이 아니죠. 1, 2, 3, 4주 전에 최저점을 찍었고 지금은 아닌데 이걸 뭐 쪽집게처럼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어디가 바텀? 여기 어디가 바닥이라면 벌써 바닥을 찍은 걸까요? 아니면 이제 곧 바닥을 찍으러 가는 걸까요? 만약에 이 파이사이클 바닥 지표가 맞다면 여기 어디가 바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닥이라고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니에요. 이 지표로만 봤을 때, 이 지표로만 보자면 여기 어디가 바닥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참고하실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만 자 이번에는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실현가와 시장가를 비교한 수치인데요. 요걸 비교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을까?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죠.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 여기 초록 색깔 박스, 이 초록 색깔 박스 안에 있을 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였습니다. 여기 1이라고 돼 있는데 요 라인이 실현 가격과 시장 가격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격보다 밑에 와 있을 때는 찬스다 이건데 자, 이렇게 뚫고 내려갈 때는 베어 마켓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어 마켓에 들어섰다. 2011년에 221일 동안 요 밑에 있었습니다. 221일 동안의 베어 마켓. 요 지표로만 봤을 때. 그리고 2015년에는 이 밑으로 또 뚫고 내려오면서 322일 동안 요 구간 안에 있었습니다. 322일 동안의 매수 찬스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2018년에는 15년이라고 돼 있는데 잘못된 거고 2018년입니다. 2018년에는 이 구간에 들어서면서 138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138일 동안의 베어장이었다. 2020년 코로나 때는 단 7일 동안만 이 안에 잠깐 반짝 찬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안에 들어선 지가 27일 정도 됐는데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한참 이만큼 남은 걸까요? 300일 정도, 138일 이렇게 길게 남았을까? 근데 이제 그게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구간에 들어서면서 초기에 최저점을 찍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서자마자 최저점 찍고 그리고 나서 쭉 이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2015년에서도 쭉
초기에 최저점을 찍고 320일 동안 이어지고 2018년에도 초기에 최저점 찍고 그리고 횡보를 한 거죠. 2020년에는 뭐 바로 튕겨 올라갔지만 그렇다면 지금 어디 벌써 저점을 찍었던지 아니면 곧 저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요런 패턴이라면 네, 오늘의 내용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아유, 저 또 말도 안 되는 차트 켜놓고, 아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온체인 웃기고 있네. 아유, 맞지도 않는 거 그거. 온체인 지표 보면서 우리가 나름 예상도 해보고 했는데, 이 반대로 가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참 제한적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고는 있는데, 우리가 본인에 맞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맞는 어떤 분들은 이런 차트적인 관점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온체인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니까 나는 온체인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무게를 두시는 거고 어떤 분들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 거시경제 그러면 또 그분들은 그런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이 정보를 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본인에 맞게 골라서 입맛에 맞게 본인에게 맞는 확대 해석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도 본인에게 맞게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오늘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비트코인이 너무 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더 싸질 수도 있어요. 더 싸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가격은 정말 너무 싸다. 그건 동의하시나요? 더 싸질 수도 있어요. 지금 막 엄청 세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20% 세일이네 신난다 했는데 30% 세일해갖고 이거 뭐지? 50% 60% 세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 번 맞이 세일 아싸 했는데 아니 좀 있다가 폭탄 세일 그리고 나니까 뭐 크리스마스 세일 막 더 큰 세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세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